안녕하세요. 삼성증권 글로벌 주식팀장 장효선입니다. 이번에 저희 삼성 리서치 센터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시리즈물 두 번째인 위기에도 빛나는 글로벌 챔피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이 점차 반등을 시도하는 국면에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아마존 등 대형 플랫폼 외에도 매력적인 기업들을 소개시켜 드리려는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언택트와 보복적 소비라는 시장 회복의 큰 흐름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선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이런 쟁쟁한 기업들이 정말로 많은데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총 7가지 종목을 선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서치에서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우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비자카드는 우리나라의 삼성카드 같은 카드사들과는 달리 신용카드사와 카드 가맹점 사이에서 거래 처리를 도와주는 카드 네트워크 사업자입니다. 전 세계의 결제 산업 내에서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플랫폼이죠.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속에서 비자카드도 주가가 단기간에 29% 급락하였습니다. 전 세계적 이동 제한, 가계소득 감소, 그리고 소비 위축, 결국 이에 따른 비자카드도 매출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우려와 달리 올해 비자카드의 EPS는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비자카드는 이미 3월에만 2번의 공시를 했었는데요. 올해 매출 가이던스는 당초 10% 이상 성장해서 한 자릿수 중반으로 하향 조정된 수준입니다. JP 모건의 올해 연간 EPS가 작년 대비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크게 다르죠. 이유는 비자카드가 신용 리스크를 지지 않는다는 점과 더불어서 최근 빠르게 오프라인을 대체하고 있는 온라인 매출 성장에 기인합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는 비자카드에 있어서 일종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역설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국의 조치들은 캐시리스 사회로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유럽 등지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현금 대신 카드와 같은 비현금 결제 수단을 쓰도록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오프라인 영업점이 봉쇄되자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죠. 아마존의 신규 채용 증가는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의 인식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초 카드 사용에 대한 거부감, 불편함 등을 이유로 현금 사용을 선호했던 소비자들도 온라인 쇼핑과 카드 결제에 익숙해지며 비현금 결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에 실시한 미국인들의 카드 결제 필요성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은 1년 사이에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비자카드의 올해 실적은 다소 저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는 소비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비자카드는 오히려 캐시리스 사회의 도래의 가속화에 따른 가파른 구조적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주식팀의 한주기 연구원입니다. 어도비 시스템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포토샵이나 PDF는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어도비는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의 독보적인 기업인데요. 포토샵이라든지 PDF와 같은 어도비의 대표 제품들은 사실상 대체할 만한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디자인 편집하려면 무조건 포토샵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런 독보적인 기업이 최근에는 동영상 편집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생각하시면 가장 직관적이실 것 같은데요. 유튜버들이 동영상을 아무리 촬영해도 그대로 올릴 수는 없겠죠. 편집을 한 이후에 영상을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어도비 시스템즈의 프리미어 러쉬라는 제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튜브가 성장할수록 어도비 제품이 더 많이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주가를 보면은 어도비 역시 나스닥과 비슷한 정도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시장이랑 동반 하락한 것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라는 특성상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은 못 가겠지만은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이 구독 기반이기 때문에 타 산업군 대비 영향이 적다라는 것인데요. 통상 12개월 이상 계약을 맺기 때문에 고객들이 기존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매출은 어느 정도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는 수익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점인데요. 소프트웨어라는 특성상 매출액이 감소하더라도 고정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금융위기 당시에도 어도비의 매출액은 18% 감소했었지만은 매출 총이익률은 0.5% 하락에 그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어도비 시스템즈라는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가 되었는데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회사의 펀더멘털을 감안하면서 지금의 변동성 국면을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패션 음식료 담당 이문혜입니다. 글로벌 스포츠웨어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바로 나이키죠. 나이키 역시 지난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증시 급락과 함께 단기 하락하며 주가 고공행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주목할 만한 것은 급락 이후 주가 되돌림 기간의 모습입니다. 반등 국면에서 시장 프리미엄 수준이 높아지며 빠르게 반등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이번의 악재에도 나이키라는 브랜드는 건재하다 라는 시장 투자자들의 믿음을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나이키 같은 스포츠웨어 기업에게 직격타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레이닝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검색 사용자 트렌드를 보여주는 구글 트렌드는 3월 중순 이후 홈 워크아웃, 홈 짐과 같은 단어의 검색 건수가 평소 대비 6배 이상 폭증한 모습입니다. 나이키는 최근 이러한 소비자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강점이었던 디지털 판매 채널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서 중장기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지난 3월 말 중국 코로나19 영향이 포함된 분기 실적을 나쁘지 않게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도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북미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현재 에슬레저 의류는 여전히 글로벌 패션 트렌드를 이끌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1위인 나이키의 주가 조정이 기회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업은 전 세계인의 카페인 충전소,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외식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스타벅스 역시 주가 그리고 밸류에이션 모두 단기 급락했습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과거 2016년부터 3년간 북미 매출이 감소하면서 경영 환경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하단까지 하락하며 과도하게 빠진 모습입니다. 다행히도 시장에서는 매출 정상화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사 측에서는 중국 시장의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외식 사업이지만 소위 이태리 레스토랑 같이 앉아서 먹는 식당보다는 패스트푸드 성격에 가까운 스타벅스가 수요 회복 정상화는 더 먼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스타벅스는 이번 사태 이후 빠르게 드라이브스루나 딜리버리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매출 하락을 상쇄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장기 성장 동력에 대한 믿음도 여전히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스타벅스는 업종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성장 중인 기업입니다. 핵심 시장인 미국과 중국은 직영점으로 변경하고 공격적인 점포 순증을 통해 성장 집중형 사업 모델로 재편하였습니다. 중국은 과거 투자자들의 우려 요인이었던 루이싱 커피와의 경쟁 구도가 최근 해소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가 하락이 스타벅스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자세한 내용은 4월 10일 발간된 리포트 위기에도 빛나는 글로벌 챔피언 미국 대표 주식 7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